네, 안녕하세요. 백수골방입니다. 사실 영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제작해오면서 오래전부터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이란 게 사실 글이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한 영상에서 여러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힘든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도 많이 생략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다 방금 이 댓글을 보고 에이 그냥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못했던 얘기들 털고 가는 코너를 하나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삼아 해보는 거라 기존 영상들과는 달리 편집도 대충 거의 안 하다시피 할 거고요. 그래서 말투도 그냥 꾸미지 않은 평소 제 말투에 가깝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세히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제 방에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도 아마 같이 녹음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지만 그냥 팟캐스트 듣는다는 느낌으로 라디오처럼 켜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충 정해본 이 시험 코너의 타이틀은 오프 더 골방이고요. 제가 고른 첫 번째 주제는 천공해석 라퓨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시작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작품을 보면 뭔가 묘한 그리움의 감정이 느껴진다는 건데요. 조금 이상하죠? 사실 그립다라는 게 뭔가 저 장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통해 저곳이 그립다라는 감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퓨타라는 장소 자체가 그 꾸며낸 허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저기에 가본 적도 없을 텐데 이상하게 라퓨타를 보면 그립다라는 감정이 든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사실 유토피아라는 구체적인 개념 자체는 토마스 모어를 통해서 16세기에 나와서 형성이 됐지만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이 쓴 국가나 4세기에 중국에서 쓰여진 도화 원기의 무릉도원처럼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에 대한 염원이나 꿈은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꿈이었죠. 심지어 과학이며 디지털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현대화됐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의 입에는 여전히 아틀란티스가 오르내리고 있고, 심지어 알파고가 노동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현대판 유토피아설도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유효한, 아직도 사람들의 꿈을 자극하는 코드 중 하나인 거죠.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그러니까 낙원에 대한 인간의 꿈과 희망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라퓨타 리뷰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 미야자키 하야오는 하늘을 나는 비행 장면들을 집착하다시피 자신의 작품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비행 역시도 인간의 오랜 꿈 중 하나였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카루스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가 그런 욕망을 가지다가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설도 이미 존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하늘에 떠 있는 낙원섬 라퓨타를 찾아 비행을 하는 이 이야기에는 그 낙원과 비행이라는 인간의 오랜 꿈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결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오는 환상성과 환상성 간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코드를 밑바탕에 깔아놓고, 자, 원래 라퓨타라는 저 낙원은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있던 곳인데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타와 파즈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저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타와 파즈는 라퓨타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떠나오면서 바라본 모습은 무기들을 벗어던진 라퓨타가 원래의 낙원 모습 그대로 저 하늘 어딘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해외에 오래 나가 보신 분들은 느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그런 회귀 본능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천공의 성 라퓨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묘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낙원과 비행이라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두 가지 꿈을 한 군데에 일단 섞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경험을 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곳에 원래 살았었는데 사고로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의 세계로 남겨둬서 그런 꿈을 심어줘가지고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강력하냐면, 근대나 현대 초기를 재현한 예술 작품들을 쭉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일상의 그런 자질구레함이나 그런 걸 뭐 노예 제도니 뭐 그런 현대 그늘 같은 것들 다 제외하고 예술 작품들로만 재현한 그 세계, 그 시대를 쭉 경험하고 나면 내가 사는 현재와 그 시대가 너무나 대비되어 보이잖아요. 내 현실은 지금 일상은 이렇게 막 시궁창인데 저 시대는 뭔데 저렇게 아름답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시대가 너무도 아름답게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저 시대가 갑자기 그립고 타임머신을 타고 저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뭐죠? 그 영화, 네,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그 영화도 아마 그런 예전 시대에 대한 향수, 그런 회귀 본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라퓨타가 우리에게 그리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원과 비행을 통해서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진 저 세계, 그리고 그 세계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우리의 회귀 본능을 자극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도해본 거라 지금 대본을 어느 정도 길이로 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호흡으로 일단은 짜야 될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걸 올리고 한번 반응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제 목소리가 좀 잠이 오는 목소리라서 굳이 뭐 내용 상관없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잠을 청할 때 이걸 써먹으셔도 좋고요. 어쨌든 뭐 저도 이래저래 못해서 아쉬웠던 이야기들을 뭐 가능하다면 이 코너를 지속시켜 나가서 계속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라퓨타를 보면서 그리움을 느낄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이야기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